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엘리트 원장 맡고 있는 임성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칼같이 8시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나오셔서 하나하나 과목마다의 특징과 꼭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통합과 김영찬 선생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앞으로 고등학교 때 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빠른 진행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 저희 학원에 엘리트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상담 전화를 많이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 받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 선생님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노력 알아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성적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저희 스타트를 끊어주실 김영찬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담당하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오유. 네. 일단 간단하게 시리우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좌들이고요. 기존하고 비슷한데 이제 오늘 할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재고나 과학고 쪽보다는 이렇게 이제 컬이 쫓아와서 일반고하고 일반고가 2개네요. 자사고하고 이쪽 컬이로 이제 대부분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관심 갖고 있을 거니까 오늘 설명에는 이쪽 라인 위주로 설명드릴 거고요. 중간에 조금 과정이 추가됐는데 이 중간 과정이 조금 이렇게 추가돼서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분리시켜서 요 단계가 들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물리랑 길라잡이랑 요거 관련된 거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고, 요쪽은 8회로 완성되는 곳이고요. 여기는 12회로 완성되는 곳이고, 뒤쪽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는 요쪽으로 와서 엘리트 물리화학, 생명지구학하고 통합과학 중에서 통합과학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통합과학이 이제 고1 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단위수는 8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1학기, 2학기 합쳐서 8단위로 진행되고 있고, 요 표에서는 뭐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랑 단위수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위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과학이나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도 이제 잘 진행돼야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단위입니다. 8단위로 똑같아요. 그리고 통합과학이 고1 때 수능으로 이렇게 내신으로 나오고 고3 때 이제 수능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문과이과가 다 같이 봅니다. 문과이과 같이 보기 때문에 통합과학 고1 때는 이제 내신으로 따는 건데, 제가 지금 통합과학 내신을 좀 고1 학생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10% 안에 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10% 안에 드는 게 조금 어려워서 학생들이 조금 통합과학이 안 된 친구들은 막 통합과학이 10% A 금방 딸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과중이 있는 학교들은 조금 더 어렵고, 이제 과학 중점 학교가 있는 학교들은 조금 더 내신 따기가 좀 더 어렵고, 일반고들도 내신 따기가 좀 어려워서 뭐 요즘 추세가 조금 내신 따기 쉬운 학교들로 많이 지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들은 조금 경쟁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미달인 학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 학교들 구분 상관없이 그냥 가주셔도 될 것 같고, 통합과학이 조금 약하거나 수학이 약한 친구들은 조금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로 가는 경향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1 때 이렇게 내신하고 고3 때 수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통합과학을 꼭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3 때 한 번 정도는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뒤쪽에서 말씀들을 다 주시긴 할 건데, 제가 한마디만 좀 하고 가면,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고2 때 상황을 몰라요. 고2 때 상황을 모르는데, 현재 고2가 1학기 때 3과목을 끝냅니다. 근데 그럼 그냥 뭐 당연히 2학년 1학기 때 3과목 끝내나 보다 했는데, 현재 고2 고3들은 고2 1년 동안 끝냈어요.
1년 동안 물원, 화원, 생원 혹은 뭐 화원, 생원 지원을 끝냈거든요. 근데 한 학기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는 커리를 이제 현재 고1,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고1 때는 그냥 한 학기에 끝냅니다. 한 학기에 끝내서, 이렇게 세 과목을 한 학기에 끝내고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1 아이들이 고2 올라가면 어떤 상황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다 끝내서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바로 투로 들어갑니다. 2학년 2학기 때 투로 들어가는데 현재는 고2, 고3들은 3학년 때 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요번 개정된 것부터는 2학년 2학기 때 투 과목이 들어가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고1들은 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할 거고요. 지금 여기 오시거나 혹은 줌으로 듣는 학부모님들은 이 상황을 현재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중3 때 통합과학 한번 하고요. 요 물화생지 중에 3과목은 듣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과학 한 번,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중에 3과목은 한 번씩 꼭 엘리트 과정으로 듣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고1은 그거 모르고 그냥 평온하게 지내고 있는데 2학년 되는 순간에 헉 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연합반이 깨질 확률이 높고요. 학교별반이 편성될 것 같고, 또 다른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면 이 전체가 이제 또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는 말씀 안 드릴 텐데, 아무튼 연합반보다는 학교별반, 그 다음에 중3 때 이렇게 과목을 하고 가지 않으면 엄청 힘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 학기에 3과목을 끝냅니다. 2학년 1학기에 3과목을 끝내는 거니까 뭐 엄청나게 압박이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는 관련 학과하고 관련 직업인데, 이렇게 이제 개정에서는 자기 직업을 좀 선택해서 이제 관련 학과들로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화학으로 쭉 들을지, 생명으로 쭉 들을지, 물리로 쭉 들을지, 지구과로 쭉 들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되니까 고1 2학기 정도에는 이제 요 관련 직업들을 선택해서 쭉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선택 과목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가 학과가 정해지고 나면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건 앞에 거랑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화학을 선택했다면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이 좀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과학은 이렇게 4과목이 구성되어 있어요. 통합과학은 4과목이 구성되어 있고요. 요게 골고루 섞여 있고, 내용적으로는 지구과학이 가장 많습니다. 지구과학이 조금 더 많고, 나머지가 조금 보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난이도는 생명과학이 제일 어렵고, 이렇게 돼 있고요. 학생들은 물리화학이 잘 돼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이렇게 진행하게 돼 있고요. 단원들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단원들은 뭐 이렇게 1학기, 2학기에서 통합과학 1, 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들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등과학을 잘 해온 학생들은 통합과학도 잘 할 수 있다는 거. 중등과학의 한 70% 정도가 통합과학에 그대로 실려 있어요. 중등과학을 잘 해오시면 통합과학도 잘 할 거다 라는 의미에서 적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세부 진도들인데,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물리의 역학 부분, 그 다음에 생명의 유전정보 형질 발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물리화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명이 약해요. 생명이 약하고 있다가 생명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그 내신에서 되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통합과학이 1학기 중간고사가 조금 쉬운 학교들은 1학기 기말할 때 이 부분을 엄청나게 어렵게 내요. 이 부분 엄청나게 내서 저도 내신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의 문제들을 좀 보면 마치 국어 문제 푸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2에서는 여기 화학 변화의 산화원원 상가연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하는데, 요거는 엘리트 화학에서 되게 차분히 꼼꼼하게 준비해 주거든요. 그래서 통합과학에도 나오긴 하지만 엘리트 화학까지 들어서 산화원원의 양적 관계랑 상가연기는 이제 엘리트 화학원의 산화원원은 요번에 빠지긴 했는데, 상가연기는 개정화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통합과학 그다음에 화학원에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엘리트 화학에 어렵다고는 하는데 많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준비되어 있고, 요 부분의 발전 과정이나 이런 것도 어렵긴 하지만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세부 단원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개설된 반들인데, 이제 여기 처음 입문한 학생들은, 요거는, 이 통합과학 입문은 아직, 요게, 요렇게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여기 기본반부터 시작해서 처음 듣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거, 그 다음 고1 올라와서 듣는 거, 이렇게 세 개로 현재 편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재들은 뭐 완자도 사용하고, 자체 교재도 사용하고, 하이탑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들이고요. 뭐 통합과학 실제 기출인데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고1은 아니라서 뭐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바로 막 급한 건 아니니까 그냥 통합과학의 기출 문항들하고 이제 고2, 고3에 나왔던 문항들하고 똑같다는 거를 이렇게 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트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들으면 통합과학에서 어려운 문항이 나와도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여기 고1 통합과학 기출문항, 여기는 이제 고3 모의고사 생명 기출문항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생명 파트인데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화학도 통합과학 기출문항이 이제 고3 모의고사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일한 문항들이 그대로 내고 있어서 통합과학만 준비해서는 안 되고 엘리트 화학, 물리, 지구과학, 생명을 같이 준비해야지 난이도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다. 난이도 있는 문항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 지구과학이고요. 요건 물리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마이크. 안녕하세요. 물리강사 이현주라고 합니다. 일단은 2022년 개정교육에서 물리학 커리큘럼 변화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자료들, 지금 이제 나눠드린 자료들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얘기들이고, 뭐 이렇게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2022년 개정에서는 이제 기존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학 1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학 2를 배우는 게 일반고의 커리큘럼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2년이 되면은 이제 이 물리학 1 챕터에 들어있던 내용들 대다수가 이제 물리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듣는 내용으로 물리학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힘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빛과 물질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뀌나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개정교육 그 과정에 참여하신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봤는데, 좀 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과목들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의 물리 선택을 좀 늘리고자 좀 물리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일상생활에 가깝게 좀 설명을 해보자. 기존의 이제 정통 물리학 개념들은 조금 빼고 뭐 일반 물리학에 가까운 그 줄기들은 좀 걷어내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기술이나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물리적인 측면들을 좀 강조해보자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물리 공부를 좀 즐겁게 해보고자 실생활을 많이 접목시켰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엘리트 물리에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공부하면서 그래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얻어갈 수 있게 한번 이제 커리큘럼을 짜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진로 선택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 물리학 2에 가까운 내용들이 여기 들어갔는데요. 요건 이제 아마도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은, 기존에는 2년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1년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제가 이제 휘문고, 바로 옆에 휘문고가 있어서 한번 교육과정을 살펴봤더니, 휘문고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에 물리학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에 역학과 에너지하고, 3학년 1학기에 전자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라. 근데 이제 요거는 2학년 1학기 선택하는 걸로 2학년 2학기 선택으로 넣어놓고, 여기는 3학년 1학기 선택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넣어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물리선행을 왜 지금 해야 하냐.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선생님, 지금 이제 얘가 보통 저희 시리우스에 오는 아이들의 대다수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이 많고요. 어쨌든 이 친구들은 중학생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을 할 거고, 이제 물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나 돼야 할 건데 지금 이걸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걸 하는 거 다 까먹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이제 저희가 이 엘리트 물리를 처음 이제 만들었을 때, 이 과정을 만들었을 때 원장님께서도 좀 반문하셨어요. 이거 했을 때 이걸 해야만 하는 이유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아이들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를 고민을 좀 해봤고, 저도 역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물리선행을 지금 해봐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있는 학원에서 이제 고등부 내신 수업도 진행을 했었는데, 고등부 내신 이제 학원 수업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에요. 어떠냐면,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가 7월 1일이야. 그러면 6월 초부터 이제 물리 특강을 열어요. 내신 특강 해서 한 4주 정도 동안 이제 물리 수업을 막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는 수업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개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 방법에 있어서,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 방법과 내가 뭔가를 좀 학문을 좀 학습을 해보자고 하는 공부 방법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선생님들이 많이 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공부할 때 답지 보지 마. 답지 보지 말고 생각을 해.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응용할지 좀 생각하는 시간을 답지를 절대 보지 마.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런 사고력을 길러놔야 나중 가서 문제도 잘 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하는데 그게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이야? 당장 한 달 뒤에 시험 볼 거야. 나는 근데 이 개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방법은 솔직히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이제 한 달 뒤에 물리 시험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업 듣는 거야. 처음 나는 물리를 해 라고 하면 정신이 없죠. 빨리 이 시험 문제에서 문제들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개념 빨리 숙지해서 외운 다음에 문제를 막 풀어.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지 스킬들을 막 익혀야 하기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이 시리우스에 오는 이 아이들은 지금 중학생들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다음 달에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면서 좀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을 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수업에서 이제 물리 수업을 진행하면 중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리에서 나오는 작용반작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용반작용 법칙이 뭐야? 말하면 만약에 사람이 벽을 밀면 벽도 사람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작용반작용 법칙의 개념, 정확한 개념을 말해보자면, 뭐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지금 들으셔도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저도 처음엔 그랬고 이 아이들도 그래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고등부 수업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없는데, 중학교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막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벽이 어떻게 사람을 밀죠? 벽은 생명체가 아니고 살아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벽이 사람을 미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벽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너가 나를 밀었으니까 나도 밀 거야.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요.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 사람이 벽을 밀고 벽도 사람을 밀면 결국 R자임은 0인 거 아닌가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요? 라는 오개념들을 말해요. 근데 이것도 중학생들이 이제 가질 법한 오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는 뭐 서로 작용하는 힘이 같아요, 선생님? 내가 쟤를 밀면 쟤도 똑같은 힘으로 나를 밀면, 만약에 덤프트럭이랑 자전거가 충돌을 하면 덤프트럭이 자전거한테 가해주는 힘과 자전거가 덤프트럭한테 가해주는 힘이 같다고요, 선생님? 근데 왜 자전거만 부서지죠? 이런 질문들을 막 해요. 이런 얘기도 하죠. 지구가 물체를 당기면 물체도 지구를 당기는데 어떻게 물체는 떨어지는데 지구는 멀쩡하죠? 가만히 있죠? 다 그럴 법한 질문들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중학생이 가질 법한 질문들이고 중학생이 가질 만한 오개념들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가질 법한 질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등부 수업에서는 중간에 용감하게 손을 들고 질문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이 되면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약간 좀 바보같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수업의 흐름이 좀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래요. 근데 이제 중학생들은 이런 것이 좀 자유로워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가르치는 저 역시 또한 야, 진도 빨리 나가야 돼.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이런 거야. 설명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막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면 확실히 아이들도 되게 많이 즐거워해요. 물리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좀 더 물리학에 대해서 좀 더 이런 실생활에 나올 법한 질문들이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 재미있게 공부해 볼 수 있고, 하지만 시간을 허투루 쓰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5개념들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해나가면서 줄기가 확실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중학교 때 물리 선행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생각도 좀 많이 해보고 기본 줄기를 탄탄하게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리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통합과학의 이해도 상승, 응용력 상승 측면에서 물리 선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통합과학 책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약간 저는 좀 불친절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자연학화 운동이라든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이 책 어디에도 가속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책 어디에도 속력, 속도의 구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뭐가 다른 건지 설명하지 않고 방향성에 대해서 어떨 때는 플러스, 어떨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 이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막상 문제를 풀 때는 그 내용들이 막 적용돼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바로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냐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반대 방향이 되면 그냥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연학화 운동을 하면 그냥 1초에 10m/s씩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외워야지. 그러면 시간 t 동안 낙하한 높이는 2분의 1 GT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암기를 해요. 그럼 재미도 없고, 사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해를 해야 외우겠어. 근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외울 생각이 없어.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싫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저도 그런 학생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그냥 선행 없이, 물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이 통합과학을 들어가게 되면 그냥 통합과학에서의 물리 파트는 그냥 닥치고 외워야 하는 그런 파트가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리를 조금 했다 하면은 통합과학 수업을 들을 때 확실히 이해도는 좀 더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에 대한 기본기가 쌓여 있으면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을 풀 때도 응용력이 좀 더 상승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이런 유형들을 접해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먼저 물리를 해본다면 응용력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학교 때 물리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어. 근데 그러면 왜 시리우스에서 들어야 하는가? 또 이것도 이제 반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말씀드려보자면 시리우스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물리 강사로서 시리우스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걸 되게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리우스는 사실 물리에 있어서는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 왜 시리우스가 물리야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그 교재들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되게 많은 다양한 남다른 관점들로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고등부 강사를 하다가 여기를 왔을 때 고등부 가르치던 방식으로 그냥 설명을 하면 되지 막 설명했다가 다른 분들 이렇게 수업도 들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되게 많이 발전을 했어요. 보면 예를 들면은 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가르칠 때도 저희 학원에서는 그냥 V는 V0 플러스 AT야.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이야. 공식 외워서 풀면 돼. 이렇게 안 가르쳐요. 저희는 개념부터 가르치는 거죠. 가속도라는 건 뭐니? 가속도라는 건 1초당 속도 변화량이야. 그럼 봐봐. 가속도가 2m/s 제곱이면 1초당 속도가 2씩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럼 2초 후는 속도가 얼마가 늘어날까? 4요. 그럼 3초 후는 얼마 늘어나겠니? 6이요. 그럼 10초 후는요? 20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알 수 있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공식을 막 외워서 거기다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면 자연스럽게 응용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 친구들은 그냥 자유낙하 운동에서 뭐 떨어진 시간이라든지 위로 던져 올린 물체가 최고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막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얼마지? 30m/s로 던지면 몇 초 후에 최고점 도달하지? 그럼 3초요. 바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게끔 남다른 관점들로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그냥 일례고 광학 파트에서 렌즈 이런 부분 나왔을 때도 이제 공식이 아니라 대칭으로 도형의 대칭, 닮음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전기와 자기에서도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물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물리 강사들 강의들을 많이 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지?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겠다 하면서 많이 보는데 여기 이 학원에 처음 와서 이제 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이런 방식들, 원장님 수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새롭다 이런 식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시리우스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단순히 그냥 막 공식을 암기해 이게 아니라 개념부터 명확히 잡고 그걸 어떻게 생각해 볼지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게 수업을 유도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은 탄탄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약간 좀 시리우스는 약간 좀 불친절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저 학원은 공부를 잘하고 영재고나 과고를 가기 위한 애들만 가는 학원이야.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명확히 되는 애들만 그렇고 좀 스스로 잘 안 하는 애들은 관리가 안 되는 학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시리우스 LMS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매 회마다 수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만약에 집에 갔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했더라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무료로 제공되는 복습 동영상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매주 또는 적정한 기간 내에 온라인 성취도 평가를 시행을 해요.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었냐면 숙제 없고 출석 체크 안 하고 퀴즈도 안 보는 교수님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막상 수업 때는 막 즐겁지만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되면 당황스럽더라고요. 나는 하나도 모르겠고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에 이 시험의 학습량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스스로 공부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온라인 성취도 평가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트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3주, 4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아마 다른 엘리트 화학 생물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테스트를 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은 이제 이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아이들 스스로도 복습을 할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아이들의 시험 점수를 봤을 때 얘는 얼만큼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구나. 얘는 조금 이 수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었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들은 특히나 따로 지도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문제를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왜 시리우스인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학생에게 맞는 학습법을 우리는 시행하니까요. 사실 고등부 학원 유명한 학원들 많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이 아이가 물리 선행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고등학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들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학습량으로 목표 점수를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빠른 공식 암기가 중요하고 다양한 문제풀이 스킬 습득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러면 해당 문제 유형이 아니면 고득점 배출이 힘들어요. 기본기가 안 쌓인 상태에서 단순하게 그냥 공식만 암기하고 문제풀이 스킬만 막 습득하면 같은 유형이 아니면 풀기가 힘들어요. 근데 수능은 절대로 같은 유형을 내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중학생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암기 위주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개념을 바로잡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념부터 가속도가 뭐야? 그러면 델타 T분의 델타 V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뭐야?
1초당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가예요. 이런 식으로 명확히 개념을 알 수 있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보다는 개념을 좀 똑바로 잡고 갈 수 있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나름 그래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해보고, 수업 후에 남아서 막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렇지 않아요? 중력이라는 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면 거리가 무한히 멀어지면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중학생 때 아니면 이 바쁜 고등학생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좀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중학생에게 맞게끔 학습법을 교재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학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이 탄탄하면 어떠한 유형이라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때만의 공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먼저 기본을 탄탄하게 잡아서 어떤 유형도 좀 응용할 수 있게끔 잡는 방식으로 저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7월부터 9월 사이 개강하는 엘리트 물리학 시간표고요. 참조해 주시면 되고 저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겨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 엘리트 화학 수업을 맡고 있는 최주미라고 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머님.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장 크게 보시는 게 화학 1, 2로 원래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화학 1, 2 과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요 화학 1이 일반 선택의 화학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2의 일부 단원들이 이렇게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과목들로 단원이 좀 쪼개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원래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화학 1, 화학 2로 이렇게 배웠던 단원들을 좀 단원별로 세분화해서 고등학교 때 학습하게 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단원별로 조금 차이를 보시면 변경자는 사실은 단원 수가 4단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앞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학습 기간이 4단원인데 2학기 동안 1년 동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4단원을 2학기 동안 배웠으니까 천천히 나갔죠. 근데 지금은 사실 4단원인데 이걸 한 학기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량의 부담이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커요. 사실 화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공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물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화학도 해야 되고 생물 지구과학 중에 또 하나를 이 한 학기에 해야 하는 거니까 지금 잘 준비해두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고2가 돼서는 학습 부담이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별의 주요 내용의 변화를 보시면 사실은 이제 요게 빠졌어요. 원자의 세계가 저희가 알고 있는 오비탈,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에서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암기 파트고 양도 많고 실제로 단원이 이렇게 변할 때 페이지 수가 좀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는 화학 쉬워졌는데 괜찮은데? 해볼만한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제가 노란색으로 했던 이 평형 파트가 원래는 평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 추가된 내용이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형 파트에 평형이동, 상평형이라고 이 평형상수나 요 부분이 화학 2에 있던 단원이에요. 근데 여기 내려왔거든요. 화학 1으로요. 그럼 이제 화학 2에 있던 단원이 어쨌든 화학 1으로 왔기 때문에 난이도 면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구성을 보시면 단원이 꽤 많죠. 제가 이제 풀어서 쓴 단원도 있긴 하지만 엘리트 화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소단원이 저희가 이제 단원 구성을 12단원으로 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각 단원마다 3단원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목록을 보시면 단원이 꽤 많습니다. 요게 지금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냥 보시기만 해도 학습량 부담이 엄청 높아지시는 게 느껴지죠. 여기 1단원, 지금 단원별로 조금 교과 과정을 소개해드리면 1단원, 2단원은 원래 있던 단원이에요. 원래 있던 단원이고 사실 1단원, 2단원 할 때는 아이들이 해볼만 한데요 선생님? 화학 괜찮아요. 이렇게 좀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3단원이 새롭게 들어온 그 평형이동, 평형상수 파트인데 여기를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중등과정까지만 하더라도 화학을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A하고 B가 맞나? C가 돼요. 그럼 이제 A가 다 없어질 때까지 혹은 A나 B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을 해서 C를 만드는 이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연소 반응 같은 거. 종이가 다 사라져서 없어질 때까지
화학 반응이 끝이 있는 이런 반응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반응을 가르쳐 주냐면 A하고 B가 만나서 C를 만드는데 조금 지나니까 C가 다시 A, B로 변해. 그럼 계속 반응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어떤 지점까지. 예, 그런 걸 지금 가르쳐 주는데 이게 사고가 저희가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이 엘리트 수업 하면서 아, 얘네가 정말 어리구나. 그냥 하나를 가르쳐 주면 이것만 딱 아는 거예요. 다각적인 생각이 사실 아직까지는 힘든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맞는 수업을 해줘야 한다. 이게 저희가 사실 고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고등의 내용을 고등학생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큰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시리우스가 아무래도 저희 학원 자체가 중등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뭐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가르치는 걸로 유명한 학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별로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중학생한테 맞춰져 있어요. 중딩의 눈으로 중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어려운 단원들 같은 경우엔 반복을 통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특징을 좀 본다면 1단원과 4단원은 연계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 3개월 아니죠. 한 학기면 사실 길지 않잖아요. 뭐 3, 4, 5, 6, 7 정도인데 요 한 학기 과정에서 1단원을 망치면 4단원까지 망치는 거예요. 왜냐면 1단원과 4단원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 아이들이 또 어려워라 하는 단원이고요. 예, 그래서 반복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기본을 잘 잡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다. 이게 화학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도의 차이입니다. 많은 양의 단원을 어떻게 하면 잘 해서 내신을 잘 준비하고 이것을 대입까지 내신을 잘 준비하지만 내신이 대학교 입시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요거는 처음부터 지금 2,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그 영찬 선생님께 말씀하셨지만 이미 고1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지만 저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가 있는 아이들을 봤을 때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걸 보면서 가는 거니까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2, 3학년인 우리들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둬야 다음 이 고등 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엘리트 화학 수업의 특징은요. 개정교육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체 교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범위가 조금 더 넓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아이들이 세 분류로 와요. 첫 번째는 중등만 끝낸 학생, 엘리트 화학 수업 듣는 아이들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중등과학 듣고 화학길라잡이 듣고 오는 학생, 조금 선행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오래전 옛날에 한번 들었던, 그래서 그때 뭐를 듣다가 도망쳤어.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거 어디서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화학이 중요한데 이제 3학년까지 이걸 참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가 저희가 수준을 맞춰야 되느냐? 저희는 첫 번째 맞춥니다. 중등만 하고 온 친구들. 그래서 화학의 저희 엘리트 과정의 제일 첫 단원이 뭐냐면 중등 정리예요. 중등에서 배운 내용들을 일단 정리하고 이거 바탕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첫 단원이 몰이 아니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네, 그렇게 난이도를 좀 구성을 해서 교재를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생 대상입니다. 중딩눈에 맞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기초의 개념을 좀 잘 잡아놔야 사실 이게 고2 때 듣는 수업이잖아요. 고2 때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로 너 어제 저녁에 뭐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한참 고민해요. 되게 집중해서 어제 저녁에 뭐 먹었다. 사실 아이들이 그렇단 말이죠. 이 기간 동안에 고2가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 제일 걱정하세요. 선생님, 지금 엘리트 끝났는데 저 뭐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저 이 상태로 있으면 저희 애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기본을 잘 해두시는 거, 개념을, 용어를 정확히 잘 파악해 두시는 거, 이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중학생한테 사실 제일 좋은 수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학생한테 맞춘 수업을 저희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수업이 구성되느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귀찮게 하는 방법입니다. 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퀴즈 안 보고 시험 안 보는 사람이 제일 최고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반대로 가야죠. 그래서
일단 매주 화학은 데일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12단원이니까요. 12번의 데일리 테스트가 있고 기본 10문제 정도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말을 해요. 야, 10문제 테스트야. 그러면은 몇 개를 맞아야 네가 이 단어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니? 그러면 사실대로 말해요. 선생님 5개는 맞아야죠. 50점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래 5개니까 4점은 남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복습 테스트를 보고 그 결과 안내를 어머님께 해드립니다. 어머님께 해드리면 어머님은 깜짝 놀라시죠. 5점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10점, 화학 같은 거 10점 기준으로 하는데 4점, 뭐 3점 이렇게 나가면 어머님들 정말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제가 10점 만점이고 사실 10점 만점이라는 건 10개 중에 3개를 맞았습니다. 혹은 4개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습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주로 클리닉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면 끝나는 시간이 10시? 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학교 방과 후에 뭐 학원 가기 전까지 뭐 1시간 반 뭐 정도 비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소단원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소단원은 사실은 복습이 금방금방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 펴놓고 같이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초반에 좀 많이 걸립니다. 초반에 많이 걸려서 많이 귀찮게 하면 한 번 걸리고 나면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엄마가 알면 안 되고 복습 테스트에 걸리는 치욕을 맛보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욕인데요. 자신감을 회복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복습 준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 어쨌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이 길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요. 아이들이 뭐 초반에 좀 많았다가 뒤로 가면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초반에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뭐 그냥 화학은 여기가 끝이에요, 선생님. 저 일반고고 목표가 자사고입니다. 그냥 화학 원만 들으면 끝난다고 해서 엄마가 3시간만 들으라고 했거든요. 딱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끝날 때쯤 되면 한 10% 정도는요, 수업 듣는 친구 10%는 선생님 화투 개설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자신감을 얻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어머니들께서 엘리트 화학 수업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7, 9월 개강 안내고요. 어머니 보시는 것처럼 언제 시작해도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화학 파트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 어머니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돼요? 생활 선생님, 지구 선생님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엘리트 지구과학 수업을 맡은 김정래 선생입니다. 네. 일단 지구과학 커리큘럼 변화인데요. 되게 제일 많이 변한 부분은 일단 직권에 대한 내용이 감소되고 천문학 기후변화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너 요즘 과학 뭐 공부하고 있니? 물으면 사실 대부분 지구과학을 먼저 공부하고 있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능 때 가서 가장 학생들이 응시를 많이 한 과목이 뭐인가 하면 이제 지구과학을 응시를 가장 많이들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과목도 다 열심히 공부를 고2까지 했는데 성적이 계속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력을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지구과학 암기는 많다고 하지만 이거 그래도 내가 암기 노력만 하면은 점수 잘 나오지 않을까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이제 3학년 올라가서 지구과학을 이제 급하게 과탐 과목을 선택을 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2022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통합과학 1, 2로 수능을 봐야 되다 보니까 물화생지를 다 학습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이건 알고 있어요. 애들이 지구과학을 암기 과목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가 상대적으로 직권에 많았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나라 지질 생태공원이 어디에 있는지 외우고 뭐 암석이 뭐가 있는지 외우고 이렇게 좀 암기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소를 시키고 천문학이나 기후변화 내용을 이번 2022 지구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좀 많이 강조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지구과학 2까지 공부해야지 배우는 행성의 뭐 시운동 같은 어려운 개념이 지금 이제 일반 선택 과목으로 있는 지구과학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가장 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중학교에서 지구과학을 맨 처음 공부하면 지구에 대한 지구과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지구의
뭐 지권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기권은 어떻게 되어 있고 수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외부로 나가서 태양에 대해서 배우고 달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큰 규모인 우주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아마 통합과학 교과서를 살펴보신 학부모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통합과학 이제 교과서를 딱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우주의 기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중학과학에선 가장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인 빅뱅부터 출발해서 이제 시간 순으로,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주가 먼저 열려야지 모든 과학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로 이제 지구과학 현상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좀 지금 여유 있을 때 미리 배우면 좋은 이유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기원과 탄생으로 통합과학 1이 시작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을 왜 넣었지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구과학이 존재론적인 이유로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궁금증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빅뱅 우주 뭐 이런 건 되게 학생들이 흥미 유발과 동기 유발에도 좋은 요소여서 통합과학 1의 앞부분에 넣었지만, 이게 읽기에는 재밌지만 이게 만약에 내신으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통합과학 1 빅뱅 단원을 살펴보면 뭐 수소의 핵융합, 그리고 기체선 스펙트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지만 요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고, 이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 뭐 통합과학 2에서 뭐 에너지 등가 원리를 소개를 하면서 질량 결손에 의한 수소 핵융합 에너지, 또는 이제 물리학까지 학습을 해야지 기체 분자가 에너지 준위가 이제 양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고유한 특성을 갖는구나, 이렇게 심화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게 만약에 내신으로 조금 어렵게 내서 애들이 이해를 잘 했나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학생들이 재미는 있지만 문제로 접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통합과학 때 설명을 해주셨지만, 실제 지금 이제 통합과학 1, 2에서도 지구과학이 내용 요소로는 되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중학교 때는 많이 하는 게, 뭐 영어는 시간 있을 때 좀 영어 단어를 많이 중학생 때 외우고, 뭐 국어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을 뭐 시대별로 작가별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문법을 공부하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구과학이 좀 양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공부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우스 지구과학만의 특별한 장점은 첫 번째로 이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수업 때 다 공부했는데 막상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내용 개념서에는 뭐 A, B, C 개념만 나오는데 문제는 D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가 이제 지구과학은 사실 앞에 뭐 직권이라고 해서 땅에 관련한 내용을 먼저 배우지만, 이 단원이 이제 뒤에 기권, 수권이랑도 관련이 있다 보니 문제를 막상 풀 때는 뒷내용이 먼저 이렇게 선행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 풀다가 이거 수업 들어도 못 풀겠는데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리우스 지구과학 엘리트 수업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엘리트 지구과학 수업 같은 경우 주 1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수업과 수업 사이의 텀이 길어서 주중에 학생들의 질문 해소를 하고자 수요일에 이제 클리닉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지구과학이 양이 많다 보니까 체계적인 복습이 중요하다 보니까 매주 이제 누적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학생들이 그 많은 양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 정리 노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저희는 이제 지구과학 1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지구과학 1을 사용하는 이유는 통합과학 1, 2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다루면서 지구과학 1의 내용이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될 일반 선택 과목의 지구과학 내용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미리 이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하면 되게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 교재로 준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에서 생물을 담당하는 하이성입니다. 네, 앞에 많은 설명을 하셨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실 때니 저는 실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생명과학 커리큘럼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유전이 빠졌습니다. 유전이 빠지니까 애들 반은 기뻐하고요. 부모들은 당황해요. 이거 괜찮을까요? 자, 유전과 그 다음에 물질대사 파트를 각각 생투로 아까 보셨던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파트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투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 갔을까요? 다 생운으로 올라갔어요.
다들 한 학기 과정이다 보니 양이 줄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생원은 유전 빠지면서 생투의 거의 30%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한 번 이상 안 돌리면 말씀드린 대로 2학년 1학기 때 상당히 버거운 과목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의 커리 자체가 지금 한 학기 과정이지만 결코 한 학기에 맞춰지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 생명과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서 저는 좀 크게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머님들도 제가 제 주변 사람들 물어봐요. 통합과학? 공통과학 아니야? 어머님들이 공통과학 세대죠. 저 또한 공통과학 세대입니다. 아닙니다. 공통과학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중학교 과정에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디딤돌 역할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2학년에 저희가 물화생지를 배워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의 통합과학의 시초는 존경하는 저희 대학의 화학 교수님의 생각에서 나오신 겁니다. 그 교수님은 정말 학자 스타일이시고요. 학교 다닐 때도 매번 가방을 들고 저희와 같이 셔틀버스를 타셨던 분이에요. 그 분의 꿈이 본인이 지구과학 관점에서 물화생지를 풀어내는 책을 쓰셨고 그게 통합과학의 기초가 됩니다. 즉 아주 큰 전문가가 위에서 내려다본 과목이에요. 즉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통합과학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학에서 아까 설명하신 분들이 생명과학을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건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통합과학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어차피 한 고학년, 고등학교 되면 이 모든 과정을 다 까먹을 텐데 왜 하느냐? 그런데 물화는 괜찮아요. 왜? 걔네들이 2번, 3번 돌고 왔거든요. 그런데 생물의 어렵다는 그 파트는 생명과학 2에 1권에 무려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통합과학의 1학기로 들어갔습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생원도 아니에요. 생투고 그 생투 파트가 빠지면서 통합과학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사실은 이 교육과정을 보면서 이 선생님들이 너무 위에서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위에서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을 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저를 좌절시켰어요. 저는 15년간 영재고를 했거든요. 우리 아이도 영재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리도 3번 돌렸고요. 그 다음에 생물도 돌렸고 화학도 돌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2학년 말에 저를 낙담시키면서 저희를 굉장히 현실적인 부모로 만들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23년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략적으로 저희만큼은 아니어도 고등학교에서 그 아이가 돈을, 즉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공돌이 공순이가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저희는 지금 생각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통합과학을 2번 돌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아이는 이미 물리를 3번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본인이 사춘기를 빌미로 비워박아도 물리가 가장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화학은 수술을 잘못 발라가지고 걔가 영재반 수업을 들어오면서 화학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에는 통합과학을 한번 돌릴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엄마 배짱으로 엄마 생물과학 원과 저희 학의 최주미 선생님의 하원을 다시 돌릴 겁니다. 저희 아이는 기본적으로 엄청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즘에 너무나 복이 많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공부에 열정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의 커리와 저희의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걔가 일반고를 보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너무나도 어머님들 심정을 잘 이해하고요. 저희 부부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학교마다의 특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게 저희가 실제 사안이 안 되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물화생지는 당연한 과목이에요. 이건 기본 과목입니다. 그러면 학교들에서 말하는 그 선택, 흔히 말하는 더 좋은 과목이 뭐냐면 생명과학 실험,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물, 고급 지학을 들어야 사실 대학에서 좋아합니다. 그 기본은 사실 중학교부터 닦아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일반적인 부모로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좋은 학군으로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저희 학교에 근처에서 남아서 과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 거지. 아직도 되게 고민 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나마 있을 때 3학년이라도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3학년이라도 미리 물원, 하원, 생원 그 다음에 사실은 생투는 들어놓으면 본인들이 좋은 학교 갔을 땐 필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 번만 듣기라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들은 과목이 되면 통합과학에서도 훨씬 조금 쉬워질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과학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고교 학점제란 특이한 과목을 많이 듣는 게 유리한 겁니다. 사실 모든 아이들이 1등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아니라 나의 아이가 다양한 과목을 듣는다는 건 대학에서 분명히 굉장한 이점이 될 겁니다. 작년에 포항공대에서 수시를 담당했던 입학사정까지 직접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당연히 우리 학교로 오려면 물원 물투는 기본이다. 그러면 고급 물리를 한 애가 성적은 나빠도 눈이 한 번 간다. 왜냐하면 그건 성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고급 물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급 물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 올 만한 성의는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고교 학점제의 메리트이자 일반 학생들이 주력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현조에 있는 현존한 고등학교 애들이 재수생, 즉 정시를 따라낼 수는 없어요. 수시는 하나의 더 기회입니다. 그러려면 전략을 세우시고 그 전략에 따라서 아이와 타협을 잘 하신다면 저도 열심히 타협 중입니다. 타협을 잘해서 아이를 끌고 가셔야 결국에는 그 아이도 저희도 조금은 더 행복한 생활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희 시리우스 생명과학의 특별한 전적. 어머님들 제가 영재고를 15년 해가지고 굉장히 영재고에 잘하는 애들이 맞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믿었는데 저희 아이를 만나니까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인 저희 아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면 내 수업이 잘하는 거다. 저희 아이가 사실 큰아이가 저한테 이미 영재고 생물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걔가 웬일 이제 사춘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나 봐요. 어제 제가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 엄마가 대단한 것 같아. 왜? 수업을 나쁘지 않게 하더라.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정말 제가 많이 발전했구나. 정말 못하는 애들의 마음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나마 좀 나은 선생님이 되겠구나. 제가 한 달 전에 유전자 형질 발현 파트를 저희 생명과학원을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어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생투도 안 한 애들을 생투에서 반 이상 지나고 나타난 유전자 형질 발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너무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3을 동시에 내려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유전자 형질 발현 설명하니까 니네가 이해를 안 되면 대답을 해가 아니라 그냥 들어봐 했는데 의외로 저희 아들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히긴 하겠다. 저희 아이는 영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닌데 초등학교 6학년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당연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실 중3 애들은 대부분은 어느 정도에선 수긍하고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희 남편이 대단한 커리가 뭐냐면 꼴등부터 1등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덕분에 저도 그게 좀 나아지지 않았나. 그동안 15년에 영재고에만 있었던 저희 스펙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라고 혼자서 마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점 정리 노트를 따로 나눠줘요. 저는 제가 자필로 모든 것을 요점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까먹을 거 종이라도 들고 있으면 막상 내신이 들어갈 때 그걸 보면 좀 그래도 기억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강에 오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눈을 보고 딴짓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주변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딴짓을 하고 걔가 저희 큰아이가 저한테 큰 계단을 주더라고요. 엄마, 왜 줌은 별로인 것 같아? 왜 계속 딴짓하기가 진짜 좋아?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실전에 있는 애가 그 이야기를 해주니 더더욱 저는 현강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현강에 오는 친구, 만약에 12번의 수업 중에 단 한 번이라도 현강에 오면 요점 정리 노트 다 줍니다. 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요점 정리를 통해서 아이가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저는 맞춤 커리에 대해서 커리를 다시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명과학 원을 들으시면 유저는 빡! 그리고 그 다음에 혹시나 애들을 위해서 통합과학에 있는 원래는 너무 어려웠지만 유전자 형질 발현을 추가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 너무 고민했어요. 이 생투 과목에 대한 어머님들이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을 텐데 사실 통합과학의 1학기 파트는 다 생투예요. 생원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올해 이 과목이 과연 열릴지 잘 모르겠지만 배짱으로 한 번, 이번 여름, 사실은 작년 겨울엔 유점만 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통합과학 제체 책을 안 봤지만
방금 말했던 대로 저희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니 자동 열심히 보게 되고요. 지금 현재 모든 교과서의 개정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다음 생명과학, 지구과학, 물리학의 모든 교과서가 그 회사들마다 나오고 있어요. 조만간 문제집도 개정된 판으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하이탑 생명과학 2책 진짜 좋거든요.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기 전에 이 책을 잡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애들한테 공부를 시켜보겠다는 원대한 꿈으로 저희 아이한테는 이거 왜 안 시키냐면 요 시간에 저희 아이는 통합과학을 들어야 돼요. 걔는 일단 이미 유전자 형질 발화를 저 앞에서 밥 먹으면서 들었잖아요. 별로 걔한테 죄송하지만 신뢰가 가는 건 아닌데 통합과학에서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겨울방학 이제 2학기 내내 좀 시달리고 저희가 일반고를 보낸다고 마음을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내신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우리 자사고 갈 것도 아니고 영재고 갈 것도 아니니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더 제대로 시켜서 본인 스스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걸 안 듣지만 혹시라도 통합과학에서 생투 내용이 들었을 때 너무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에만 이 과목이 다음에 추후에 열릴 가능성은 솔직히 좀 없어요. 왜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라서. 그래서 기존에 남아있는 하이탑 생명과학 2책 혹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저는 꼭 사기를, 왜냐면 그만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참고로 하이탑 출판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책들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얇아지고요. 설명도 빠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료가 99년도 생명과학이에요.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보면 볼수록 뒤에 있는 책들, 앞에 있는 책들은 어떤 옛날 책들의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점이라고 할까요? 그냥 일반 생물하고 쪼개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저는 그 책이 진짜 자세하거든요. 옛날의 생원이 그런 스타일이라면 지금은 그런 스타일 반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수업을 안 듣더라도 하이탑 생명과학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어머니 있을 때 한 권 정도는 가지셔서, 저희 남편이 지금은 1학년 주임이지만 그 전에 통합과학 첫 수업을 할 때 매년 저를 귀찮게 했어요. 왜냐면 지금은 물화생지를 나눠서 수업을 하지만 그때는 2과목씩 던져줬거든요. 아직 수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맨날 생물을 맡아가지고 저한테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유전자 형질 발현을. 그럼 제가 이것도 이해를 못하냐고 막 화를 내거든요. 결국에 끝은 우리 하이탑 생명과학 책을 딱 던져줘요. 그럼 읽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왜 나오는 거지? 근데 이해는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통합과학의 생명이 어렵다 생각하시면 저 책이 굉장한 바이블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출판사와 관계는 없습니다. 한번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엘리트 과학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9월에 개설이 됩니다. 이 9월 과목은 제가 작년에 2학기에 개설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3학년하고 1, 2학년은 내신이 틀리더라고요. 저희 아이처럼 내신을 버린 애도 있지만 사실은 자사고를 간 애들은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잡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한 번만 시험을 치고 빨리 종강을 해야 되는데 1학년, 2학년에 맞춰서 종강을 하니까 엄마들이 전화가 오세요. 빨리 맞출 수 없나요? 아유, 그럼 빨리 하죠 뭐.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수업을 4번을 했거든요. 더블 수업까지 해서. 그러니까 반은 2개였는데 수업을 4번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서 올해는 그냥 통 크게 3학년, 2학년 대상으로 아예 나눠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네들은 빨리 보내주기를 어머님들이 바라시고 당연히 고등학교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죠, 찬란한.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되고 얘들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엘리트 수업을 좀 나눠놨는데, 혹시라도 어머님이 전 시간이 이거밖에 안 돼요. 네, 저희 아이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아이는 대신에 큰 부담이 없어서 네, 이렇게 떠들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누군지 찾으러 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티는 하나도 안 냈고 본인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저랑 안 닮아서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여기 넣었지만 학생들에 맞춰서 수업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과학을 했다 보니까 과학 자체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압니다. 수학만큼의 과학이 투자를 했을 땐 그 물리만 보통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통합과학이 물화생지를 다 합쳤고, 가장 그 큰 이유가 저는 수능에서 문제 나올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아주 작은 소망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과목들을 잘 들으셔서 고등학교 때는 저도 바라건대 좀 수월하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끄시면 되고요.